안녕하세요. 궁금해요 챗 GPT를 함께 진행할 서초 BTS 4기 정병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챗 GP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챗 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강사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챗 GPT란,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추천하는 책, 그리고 함께 보실 만한 영화,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 53세가 되고요. 대학에서는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그 원리, 그리고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전자통신 장비에 운용이 되는지를 공부를 했고요. 주요 업무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외국계 통신회사와 벤처기업, 그리고 이제 LG CNS 등에서 통신과 네트워크, 유선통신, 무선통신, 즉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학교, 그리고 재단에서 강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그리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 또 교육 분야,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챗 GPT라는 말을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워낙 뜨거웠죠. 네, 그리고 현재도 뜨겁고 또 앞으로도 더 굉장히 많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챗 GPT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또는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날까요? 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래밍과 같아서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입력하면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또는 어떤 분도 계실까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이언맨에 나오죠. 예,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비스는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동작까지 하게 되죠. 자비스, 허점을 분석해서 무기를 장전해줘 하고 실제 액션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아마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네, 아메카라는 대화형 로봇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이 녀석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가정에서 도입이 되어서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대화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로봇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GPT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챗 GPT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또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인간의 뇌, 우리의 뇌죠. 뇌의 세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이 존재하고요. 핵을 중심으로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가하면 돌기에 연결되어 있는 끝부분, 중간 부분에 화학적인 물질이 뿜어져서 우리가 정보를 얻은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학습하기도 하고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수상돌기를 통해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뇌에는 신경세포가 약 8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돌기와 돌기들의 연결, 즉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은 최대 100조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연결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연결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연결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즉,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연습하게 되면 이 뉴런 간의 연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챗GPT도 이런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현재 챗GPT 3.5는 이러한 뉴런 간의 연결을 1대1로 비교해 본다면 약 1750억 개라는 파라미터, GPT는 파라미터라고 표시하는데 이 1750억 개의 뉴런 간의 연결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GPT 4.0은 약 1조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이 뇌에 있는 이 세포, 뉴런의 연결에 대해서 사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또는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인공지능 분야를 개척한 영국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신데요. 구글에도 참여하셔서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딥러닝과 AI 분야에서는 선구자로서 인정받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인간의 뇌세포, 이런 연결을 이런 수학 함수로 바꾸는 것을 하셨습니다. 즉, X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현상, 데이터, 음성, 소리, 빛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입력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값들을 WK라고 되어 있는 저 작은 원은 가중치인데요. 입력에 어떠한 특별한 값을 조금 더 더해서 그 값들을 종합시켜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부분에 선형 결합 부분이 있는데 각 입력이 들어온 값들을 더해서 활성함수에서 그 더한 값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1을 출력시키고 그보다 낮으면 0을 출력시키도록 해서 입력과 출력이 반복되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된 결과는 데이터의 축적이 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즉, 똑똑해지는 거죠. 딥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딥러닝이라는 의미는 방금 보셨던 이런 수학 함수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 깊이가 깊어지면, 즉 많은 다양한 또는 복잡한 계산이나 경험을 습득하면 이게 깊어진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 즉 챗GPT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딥러닝이라는 말을 같이 들으셨을 텐데 이러한 수학적 과정과 논리적인 프로그램 또 이러한 전개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챗GPT라는 녀석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탄생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AI 다 아시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GPT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죠. 사실 그런데 이 오픈 AI는 상업적인 발전을 하기 이전에 원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개 개방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챗GPT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겠죠.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시스템,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 서버 등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샘 알트만이라는 오픈 AI의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2015년에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설립이 될 때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인류를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처음에 투자 약속을 하고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 중에 두 분의 뜻이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투자를 중간에 철회를 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샘 알트만은 이 시스템을 계속 개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왜냐하면 오픈 AI가 이용하고 있는 챗 GPT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는 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큰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챗 GPT를 쓴다고 가정하시면 무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오픈 AI는 많은 비용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게 약간의 한계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라는 용어의 뜻을 설명을 드릴게요. 챗 GPT에서 챗은 채팅한다,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G라는 뜻은 generative라고 하는데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생성한다. 그리고 P는 미리 학습했다. 그리고 transformer라는 단어는 번역기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딥러닝의 인공지능 AI 모델 중에 한 모델의 이름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PT라고 합니다. 자, 저기서 왜 제가 붉은색으로 생성이라는 말을 써놓았을까요?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GPT에게 질문을 하시면 GPT는 머뭇거리지 않고요. 어떤 것이든 생성을 합니다. 왜?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라고 어떤 글을 내놓으라고 학습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습했던 언어 기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챗 GPT입니다. 자, 챗 GPT가 학습해 가는 과정은 사실 인공지능이 학습해 가는 과정이라고 같은데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네, 엄마 표정을 보고 또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라하죠. 그리고 학습합니다. 보면서 학습하고 또 지식이 늘어나고 또 성장을 해 가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수없이 질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과 학습, 질문과 실패 또는 질문과 반복, 질문과 축적 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챗GPT를 만든 딥러닝 AI 프로그램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말은 이제 딥러닝의 좀 더 상위적 개념, 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식을 학습해 가는가라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모님들이 어떠한 정보를 미리 분류해서 주시죠. 자, 이런 과정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코끼리 그림 수백 장, 수천 장을 가져다가 이것은 코끼리야 라고 레이블을 붙여서 프로그램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린이 있으면 기린 사진, 기린과 관련된 그림 그런 것들을 가져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도학습 단계라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지도를 해주시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많이 알겠죠? 그러면 스스로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고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봐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인 비지도학습 단계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AI 프로그램은 열심히 입력된 결과를 가지고 답을 내놓게 됩니다. 자, 이 단계를 지나가면 강화학습 단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챗GPT 또는 기타 AI 툴들이
모두 현재 강화학습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 가면 어떻게 해요?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에 뭐가 뜨던가요? 네, 좋아요, 싫어요, 또는 모르겠다 라는 그런 게 있죠. 바로 이런 단계가 강화학습 단계입니다. 즉, 결과를 AI 프로그램이 내어놓으면 그에 대한 요청자의 반응을 받아서 이 결과가 원하던 결과에 가까워지면 보상을 통해서 그 결과를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단계가 바로 강화학습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각종 프로그램들은 강화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GPT가 공부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GPT는 무엇을 기반으로 공부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텍스트 데이터, 언어 모델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13세 중학생 철수는이라는 어떤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문서가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서를 학습합니다. 13세 중학생 철수는 평일 아침에 어때요? 8시까지 학교에 등교합니다. 라고 자료가 많이 있었던 것을 학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13세 중학생 철수는 주말 아침에 9시까지 늦잠을 잡니다. 라고 학습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료가 또 있어요. 13세 중학생 철수는 공휴일 아침에 9시까지 늦잠을 잡니다. 라고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챗GPT가 학습을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새로운 질문이 왔습니다. 13세 중학생 만수는 평일 아침에, 그럼 어때요? 지금껏 학습한 데이터가 많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8시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학교에 등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챗GPT는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3세 중학생 만수는 한사랑 아침에 지금껏 학습한 데이터가 만약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GPT는 어떻게 답을 줄까요? 이전의 결과들을 가만히 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질문도, 답변도, 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답변이 나왔을 확률이 높은 결과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GPT는 그동안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내놓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든 내놓아야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답을 내놓는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충분하면 저런 환각 현상을 내놓게 됩니다. 자, 환각 현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재밌던 게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023년 3월경에 이제 챗GPT가 2022년도 말에 우리에게 출시되었을 때 큰 뉴스가 되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새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런 것을 한번 해봤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누군가 짓궂은 질문을 했더니 저런 답을 냈습니다. GPT가 환각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어때요? 환단고기는 어떤 문서야? 그랬더니 환단고기라고 보니까 고기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런 좀 황당한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GPT가 학습하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자, 챗GPT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또 이와 유사하게 또는 경쟁사들에서는 다양한 AI 툴을 내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챗GPT 3.5 버전이 있고 4.0이 있죠. 3.5 버전은 무료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GPT 4.0 이상은 유료를 요구합니다.
월 $20의 결제를 요구하죠. 그래서 기능은 주로 방금 말씀드렸던 언어 기반 또는 텍스트 기반의 학습을 한 A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로 문서 번역, 작성,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를 요약해 준다거나 또는 어떠한 포인트를 찾아준다거나 또는 요즘엔 학습에 도움이 될 정도로 도움을 주는 어떤 기능을 갖습니다. 데이터도 분석하고요. 또 요즘 어때요? 그림도 그려주죠.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주거나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챗GPT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나오기 이전에도 많은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다른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트위터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 회사들도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PT가 먼저 유료화를 시행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현재 서비스와 유료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GPT는 이미지 생성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유료 무료가 있습니다. 구글의 바드라는 모델이 있고 언어 모델로는 람다, 팜2라는 게 있고 현재 팜2는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다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기반으로 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튼이라는 회사는 국내 업체인데 GPT 기반의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겁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도 아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션 AI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GPT를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써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컴퓨터를 켜시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익스플로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는 각종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라든지, 인터넷을 열어볼 수 있는, 항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네이버를 띄웠든, 구글을 띄웠든, 또는 크롬을 띄웠든, 또는 뭐 엣지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띄우시든, 또는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띄우시든, 또는 파이어박스라는 애플 프로그램을 띄우시든 띄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주소창에 chat.openai.com을 쓰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렇게 하셨죠? 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챗GPT의 오픈 인트로 화면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이 화면에서 우측 중앙을 보시면 스타트, 즉 출발 지점이고 로그인이라는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사인업이라는 게 있는데 로그인을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제 무료 유저로서 쓰실 수 있고 사인업을 누르시면 이제 결제를 하겠다라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저희는 무료 버전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크게 다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구글 계정, 즉 Gmail 아이디가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어드레스에 여러분께서 입력을 하시고 로그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메일 어드레스란에 여러분의 구글 계정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시고 그리고 Continue with Google 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써보셨겠죠? Gmail이라든지 Gmail로 로그온하는 과정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계정과 연결되어서 GPT 3.5 무료 버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구글 Gmail 아이디가 없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이 없으신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계정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없는 경우에는 계정 만들기라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성, 그리고 이름,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아이디를 새롭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새로운 계정을 만드셨다고 또는 기존의 계정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챗GPT가 정상적으로 로그온이 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자, 이 화면은 챗GPT가 이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죠. 그럼 여러분은 OK, Let's Go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온을 했을 때 모습이고요. 저는 아이디를 홍길동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시고 좌측에 화면 검정색 칠판처럼 생긴 저 화면은 여러분이 수행했던 각종 내용들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챗GPT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GPT 3.5라고 되어 있는 저 버전이 무료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GPT 4라고 되어 있는 버전에 열쇠 자물쇠가 잠겨 있죠. 즉 저것은 유료 버전인데 저는 아직 유료화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샌드 메시지라고 떠 있죠. 저 화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기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 입력 창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자, GPT 3.5를 저희가 쓰게 되고요. 프롬프트 입력창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GPT 4.0은 유료 버전을 요구하고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의 모드를 쓸 수 있는 4.0이 필요하시면 저 버튼을 누르셔서 유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GPT와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프롬프트 창에 한글로 안녕, 챗 GPT란 무엇이지? 소개를 해줄래? 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답을 주죠? 네, 안녕하세요.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내용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저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이 나오던가요? 저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질문을 다르게 하시면 다른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요. 질문을 다양하게 깊게 질문하실수록 답변이 다양해지고 깊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이 저는 사실 너무 길어요. 조금 줄여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방금 소개한 내용을 요약형으로 작성해 줄래? 라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합니다. 자, 저렇게 제가 프롬프트 입력 창에 제가 저렇게 썼습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을 요약형으로 작성해 줄래? 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를 줄까요? 네, 방금 보여드렸던 약 10줄의 내용을 4줄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자, 챗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로 하면서 내용을 요약해 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질문한 이 내용 말고도 다른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또 질문하시면 더 재미있냐면 방금 소개한 내용을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줄래? 라고 질문을 하시면 더욱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 말고도요. 제가 조금 더 복잡한 질문 하나 했습니다. 자, 챗GPT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3페이지로 작성해 줘. 네, 3페이지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저 녀석이 어떻게 답을 줍니까?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하면서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저는 이제 조금 더 일을 더 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질문했냐면 각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프레젠테이션 3페이지로 작성해 줘 했더니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제가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3페이지를 작성해 주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줘 했더니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았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공개를 하고요. 그 서비스를 현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를 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365 온라인으로 로그온을 하고 거기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엑셀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MS 워드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에게까지 오픈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각 기업체, 회사에서는 대량의 고객을 계약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금 제가 하고 싶었던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런 과정도 있다, 저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유료화와는 별도로 코파일럿이라는 저런 기능을 여러 벤처기업 또는 여러 회사들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조금 구체적인 업무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력서. 요즘 많이 쓰시죠?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 챗GPT에게 자기소개 이후에 제가 이제 질문 요청을 하나 하죠. 안녕, 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주는 선생님이란다 라고 제가 역할을 먼저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네 라고 답변을 친절하게 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GPT는 매우 친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요청을 하시더라도 답변을 생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도덕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나 또는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한은 답변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제가 만들었고요. 자, 이 인물이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홍길동이고 생년월일은 1500년 1월 1일 그리고 이 이력서를 작성한 시기는 1530년 11월 1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그리고 최종 학력, 그리고 그 홍길동이 갖고 있는 직업 경력과 교육 경력 등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 어때요? 저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쓰시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작성했던 이런 텍스트의 데이터를 카피, 복사하기 해서 GPT의 프롬프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저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시작 버튼,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네, GPT가 친절하게 제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이력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결과가 GPT가 저에게 준 결과이고요. 자,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든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늘려줘 라든지 반대로 지금 내용을 더 요약해 줘 라든지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력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는 이 이력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써보고 싶겠죠?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내 이력서를 기반으로 율도국 최고의 항공사인 주식회사 율도항공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해. 자, 역할을 제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율도항공 사장님이 내 자기소개서를 검토한다고 가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네,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네, 홍길동의 자기소개서, 뭐 주소, 일자, 뭐 이 내용은 제가 작성을 추가로 하면 되겠고, 율도항공 인사 담당자님께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는 홍길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었던 아주 작은 기본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줍니다. 자, 저렇게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잘 써줬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던 것 이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아마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과 어떤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롭고 또 참신한 것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구름과자에서의 견습생 기간, 그리고 제가 그 율도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쭉 글을 써주죠. 네, 최선을 다해 도약을 위해, 그리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길동.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춤형으로 작성하세요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자기소개서에 어렸을 때 친구와 뛰어놀았던, 즐겁게 놀았던 내용까지 추가해서 작성해 줘라고 만약 한다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꿔서 여러분들께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내용이면 참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최종으로 수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껏 여러분들과 함께 챗 GPT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작성하시던 이 과정은 사실 리튼이라는 우리나라의 업체인데요. 리튼이라고 하는 AI 사이트에서도 아주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이 리튼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방금 했던 과정을 리튼에 가셔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 보시고, 그리고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챗 GPT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을 써봤고요. 그리고 리튼이라는 사이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챗 GPT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빙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시면 거기에 빙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는 bing.com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챗 GPT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챗 GPT의 기능을 여러분과 채팅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빙의 특징이 있다면 챗 GPT는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접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브라우징 하시는 그런 결과를 받아보실 수는 없는데, 이 빙을 이용하시면 인터넷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최신의 정보를 함께 추출하거나 또는 사이트를 같이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더 조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사죠. 사실은 구글이 사실 검색 엔진 시장은 사실 잡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네, 크롬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많이 거의 대부분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터뜨리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리고 사실 구글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이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부랴부랴 기존의 크롬 서비스 외에 바드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어놓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글의 바드를 한번 써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bard.google.com 이라는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바드가 여러분의 사용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 GPT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을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요 AI 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책은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하는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봇, 그리고 AI. 이 세 가지는 지금 따로 떼어놓을 수 없겠죠. 요즘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도서관에 가시면 구립, 공립 또는 주변 도서관에 가시면 아마도 이 책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UN 미래보고서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AI 세계 미래보고서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챗 GPT 세계 미래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미래와 또 로봇과 AI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술 도서는 아니고 잡지처럼 제목이 나오고 내용이 설명되는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쉽게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SF 영화이고요. 아모, 제가 제프리 힌턴 교수님, 즉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에 나왔던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튜링상 수상자이신데요.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앨런 튜링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에 대한 일대기를 만든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말이 왜 어떻게 또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매우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영화는 만들어진 지 벌써 한 15년이 넘었겠네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인데 윌 스미스가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경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로봇이 인간을 도와주는 과정 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전쟁 영화처럼 킬 커맨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로봇, AI,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사이보그와의 상호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영화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껏 여러분과 함께 챗 GPT의 아주 기본 챗 GPT 인공지능 툴로서 가장 유명한 챗 GPT라는 이 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고 그리고 진화했고 그리고 현재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와 이 과정을 진행해 오시면서 질문도 있으실 거고 또 궁금하신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한 번씩 써보시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